지난 시간에 네. 그 십성 이렇게 십성 중에 질문이 많아요. 질문 계속 하셔도 돼요. 저희도 그래야 더 네. 몰라서 못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마치 많이 아는 거 같잖아.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한번 보고 뭐 특별히 사적인 내용 없거나 올릴만 하면 올릴게요. 그러면 보셔도 돼요. 보셔서 복습하시는 거죠. 선생님 강의를 많이 나가시고 몰랐네. 이렇게 많이 나가시는 강의를 5군데 나가시는. 아 군대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그룹이 여기서 이렇게 그룹이 5그룹이랑 하나는 개인 강의 1대1 강의. 그래서 그거 돌아가면서 그냥 올린다. 한 클래스만 집중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별 모양을 그리면서 극의 관계가 있고 이렇게 원 모양을 그리면서 색의 관계가 있는 것이 오행의 그 상생상근표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식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식상을 한번 다시 이렇게 브리플리 얘기를 해보면 식신이라는 거는 일간이 주체가 돼야 되고 식신이라는 거는 일간이 꾸준하게 그리고 어떤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식신이라는 것. 식신을 얘기했나 지금 제가? 식신이라는 거는 꾸준한 일관성, 식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모성애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 식신이에요. 식신은 일단 일간이 생하는 거잖아요. 상관도 그렇지만 식상이라는 건 일간이 생한다는 의미에서 여성들한테는 여명들한테는 자식의 어떤 육친관계로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일간이 하니까 일간이 빼내는 거니까 에너지를 식상으로 빼내는 거죠. 우리가 춤을 추는 거나 노래를 하는 거나 그림을 그리는 거나 일간이 이렇게 하는 행위를 예술적인 행위들 뭐 스포츠라든지 이런 걸 다 식상의 행위라고 해요. 명리 안에서는 일간이 행동하는 거니까. 그리고 식신이라는 거는 그것이 일관적이고 꾸준한 거고 그저 너만 건강하면 돼. 엄마는 너한테 바라는 게 없어. 너 잘 먹고 즐겁게 잘 살면 돼 라고 말하는 그렇게 느끼는 것이 식신의 힘이에요. 그래서 식신은 굉장히 꾸준한 거고 좋은 거다. 식신은 귀한 것이다. 그래서 고서에는 식신이 유기하면 승재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식신, 유기, 승재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식신의 기운이 좋으면 재관의 힘을 능가한다. 우리는 명리에서 가장 귀한 글자를 재관으로 봐요. 식신이 그것을 능가할 만큼의 좋은 글자다라는 거예요. 재관이라는 건 왜 좋게 생각이 되냐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돈이잖아요. 재물이잖아요. 그리고 관, 이건 명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뭐 국가에서 보장되는 거예요. 연금 같은 것이고 나라의 녹을 먹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직장 생활하세요? 공무원이세요? 여기 이제 인성까지 이렇게 합세가 돼 있으면 뭐 그러면 무슨 자격증 갖고 공무원 하세요? 뭐 이럴 수 있죠. 세무공무원 막 이런 거. 이렇게 재관이라는 건 결국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복. 그런데 식신이 유기하면 승재관이다. 재관의 힘을 능가한다. 그런 만큼 식신은 굉장히 길신이다. 길신. 식신은 일간을 보호한다. 식신이 일간을 왜 보호하는지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식신과 마찬가지로 일간이 생하는 글자는 상관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간의 재주, 일간의 표현, 일간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모든 것을 뜻해요. 그런데 상관과 식신과 다른 점은 가장 큰 차이가 식신은 주체가 일간이죠. 일간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은 대상이 끌어내는 거예요. 일간이 생하는데 대상에 의해서 생하는 거예요. 대상에 의해서 생한다는 느낌을 한번 이렇게 좀 느껴보세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아침에 애들 밥을 주는데 둘이 있어. 자식이 둘이야. 큰애랑 작은애가 있는데 큰애는
뭐를 줘도 잘 먹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막 이거 요것저것 해서 줬어. 막 엄마 맛있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야 근데 그 엄마가. 근데 둘째는 엄청 까다로운 애야. 그래서 뭘 줘도 늘 불만이야. 그러면은 마음이 아니 너 아무거나 뭐 엄마 몰라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식신은 큰 애거나 작은 애거나 똑같은 정성을 드릴 것이다. 그런데 상관이라는 거는 대상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네. 또 다른 이제 예를 들었어. 지난주에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나 오늘 7시부터 8시까지 영어 공부할 거야. 딱 마음 먹었으면 그 시간이 되면 딱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식신이고 상관은 좀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서 하더라도 이런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고 창문은 뭐 요만큼쯤 닫아놓고 침대는 좀 이렇게 가지런히 있어야 되고 이렇게 뭔가 나를 둘러싼 모든 주위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으면 막 공부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타벅스 같은 데 앉아서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상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주변만 정리하고 성취감 느껴가지고 또 한 1시간 쉬었다가 그러니까 다음날에 공부하고 그런 애들은 뭐예요? 그런 애들도 상관일 확률이 높고요. 또 편인이 그런 거예요. 여기 다 편인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편인이 이제 인성이 공부잖아요. 인성이 공부인데 정인과 편인이 다르다. 이거는 이제 앞서서 좀 설명드리는 건데 정인이라는 건 그거죠.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 국영수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 잘해야 국가에서 인정받아요.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죠. 다 잘해서 국가공인 자격증 이런 거 하나 얻는 것이 정인이고 편인은 다 필요 없어. 내가 좋은 거 하나만 드립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 하나 꽂히면 단어 하나에 꽂혔어. 그러면은 막 사전 찾아보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거기에 갑자기 몰입돼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는 인터스텔라에 있는 것 같은. 그래갖고 난 잠깐 이걸 한 것 같은데 2시간이 흘렀네. 그 지쳤네 이제. 그것이 편인이에요. 그래서 이 명리를 편인의 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꽂히지 않으면 못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얼마나 정말 그 총각을 다투는 그 시기였냐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다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짜놨어. 오늘은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책갈피에서 사진이 한 장 나와. 그러면 한 3년 전에 내 친구랑 찍은 사진이야. 갑자기 걔가 궁금해졌어. 그래서 막 앨범을 막 뒤져봐. 그래서 얘 어디 살지? 막 친구한테 물어봐. 야, 걔 어디 살아? 막 이런 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편인이에요. 경찰. 프로파일러. 그래서 결론적으로 편인은요. 그 한 가지 전문 지식을 가지면은 어마어마한 깊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는 그냥 인정받는 거예요. 그냥 공인 자격증 하나 가진 거고. 편인은 옛날에 한의학은 편인에 속했어요. 지금은 정인화됐죠. 왜냐면은 대학교들마다 한의학과가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침수를 전수해 줬는데 정말 그 느낌, 손끝의 감각까지도 다 이제 알려준 거 손자한테. 왜냐면 얘가 편인이거든. 할아버지도 편인이고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한 가지 일에 내가 정말 몰두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꽂히는 그 한 가지 일에 끊임없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인을 공부, 자격증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편인은 그냥 전문성이에요. 야매라고 하지 마세요. 저렇게 삐딱선을 가는 게 편인이에요. 갑자기 편인이. 상관은 그런 것이다. 대상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상관이다. 그래서 이제 드러나는 현상은 감정 기복이 좀 있다. 상관은. 왜냐면은 니 탓이잖아. 얘 상관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안 좋잖아.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건이 맞춰져서 상관의 기분이 막 하늘을 찔렀을 때 막 오늘 내가 다 쏜다 막 이런 것이 상관이다. 식상을 이제 이렇게 대략
복습을 했고 오늘은 재성을 들어갑니다. 재성이라는 거는 식상의 행위를 통해서 얻는 거이기도 하고 식상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재성이라는 건. 또는 일간이 극을한다는 건 일간이 다루는 모든 것. 일간이 다루는 모든 것이에요. 재성은 일간이 다루는 모든 것.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재성은 일단 돈이고 일간이 일하는 거 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간이 다룬다. 그러면 잠깐만요. 식상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죠. 식상은 일간이 생하는 거기 때문에 일간의 표현, 일간의 재주, 기술. 일간의 겉으로 나오는 재주, 재주, 기술. 일간의 표현이라니까요. 일간이 말하는 것도 되죠. 그래서 식상이 인성과 결합되면 자격을 갖추는 말하는 사람이 되죠. 자격을 갖춘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변호사도 되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성향 뭐 이런 거죠. 식상이요? 네. 보이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성격을 말하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일간이 갖고 있는 재주, 기술 이런 거. 재주, 기술. 내가 야구 선수야. 그런데 야구머리가 끝내줘. 그 식상 쓰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뭐 각도를 이렇게 하고 뭐 공이 올 때 뭐 45도로 뭐 몸을 비틀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몸에 딱 있는 거잖아요. 일간이 하는 거잖아요. 매뉴얼화 된 거는 인성이 개입된 거고요. 식상이라는 건 체화된, 그러니까 그런 거 들어봤어요. 막 4살에 바이올린이 막 신동이래.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막 그냥 모차르트를 막 기가 막히게 치는 피아노를 치는 아이가 있는데 만 4살이라고 해. 그럼 그런 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저는 이제 그거를 전생에서 갖고 온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식상이라는 거죠. 식상으로 하는 거는 정말 즉흥적일 수 있어요. 어떤 그 댄서가 힙합 댄서가 이렇게 음악을 딱 틀어줬는데 비트를 딱 틀어줬는데 그냥 몸이 막 현란하게 움직여.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만약에 식상이 없다. 정말 춤을 잘 추는데 식상이 봤더니 한 개도 없어. 그거는 정말 밤을 새서 연습한 거예요. 인성의 매뉴얼을 갖다 놓고 그대로 연습한 거예요. 정말 끈질기게. 제가 동영상에도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제가 이제 김한선 씨를 상담을 했어요. 가수 김한선 씨를. 저는 식상 격일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요. 편인과 재성으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댄싱 퀸의 그런 자비를 갖고 계신 분이 어떻게, 난 정말 너무 충격적이다 그랬더니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저는 한 가지 그 댄스 프로그램을 내 몸한테 익히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연습을 한대요. 그 댄싱 위더 스타 그거 나온 적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정말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고 계속 연습을 했대요. 쓰러질 때까지 연습했대요. 근데 식상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그게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네. 그러니 얼마나 그래서 힘들게 살았다. 그리고 자기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떤 거를 체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연습했다. 피나는 연습을 했다. 학교도 안 가고 연습했잖아요. 중학교 때. 그러면 쓰러질 때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만큼 성공한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일주가 신묘일주거든요. 지금 오늘 재성할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신금이 묘목을 다룬대요. 이게 재성인데 금금목이니까 일간이 다루는 건 무조건 재성이잖아요. 일주가 신묘일주예요. 그러면 신금의 묘목을 다루니까 이 사람은 편재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묘목이 신금의 기준으로 해서는 편재다. 그런데 꽃나무 같은 거예요. 꽃나무. 묘목은 꽃나무 같은 건데 신금이 예리하게 가지치게 해가지고 예쁘게 만드는 형상을 굉장히 잘 다뤄요. 신금은
디테일한 부분이 아주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청간 글자 설명드릴 때 경금은 대략 다루는 사람이고 크게 다루는 사람이고 예민한 부분으로 들어갔다,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신금의 역할이다. 신금의 영역이다. 신금이 묘목을 다뤘다고 하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잘 다뤘구나. 그러니까 내 몸을 그렇게 다룬 거예요. 예민하게, 재성으로. 그래서 그렇게 성공했네. 대답이 됐나요? 자, 재성은 돈도 되고 일도 되고 물건도 돼요. 내가 소유한 물건. 내가 정제라 그러면 내가 소유한 물건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에요. 정제가 와이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와이프를 소유하게 돼요. 소유한다는 개념이 돼요. 정제라는 건. 내 여자다 이렇게. 네, 정체인데. 정제 이제 현재 다 갖고 계시는데 이분은 정제죠. 정제격이에요. 게다가. 그래서 격이 뭐예요? 격이라는. 격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쓰는 글자. 그거를 명리용어로 격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평진전이라는 책에 나온 명리의 어떤 하나의 커다란 산맥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기초를 좀 띄면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제격이다 그러면은 이제 다루는 사람, 재물을 다루는 사람, 돈을 다루는 사람. 또 재성은 내 공간도 돼요. 그쵸? 내 공간. 어떤 사람이 정제인데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굉장히 꼼꼼하게 그 공간을 다룰 수 있어요. 편제도 마찬가지예요. 편제도 어쨌든 재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공간을 다룬다. 그럼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재성이 없으면은 길론이 어두워요. 왜 그러냐면 공간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담자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여튼 뺑뺑뺑 돌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찾아가지고 저도 재성이 없지만 제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얼마나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렸겠어요. 내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사진 찍어서도 보내고 막 이렇게 찾아오세요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못 찾아오시는 분이 대부분 무재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남자들이 재성이 없으면 많거든요. 남자 부재 없으면은 와이프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아요. 어디 갈 때마다 길을 못 찾는데 그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아유 뭐 알겠다 이거야 못 찾는 거 알겠다. 그럼 물어라도 좀 봐라.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남자들은 그 태생이 묻는 걸 너무 싫어한대요. 자존심이 있잖아. 내가 찾을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루 종일 걸리면 찾을 거야. 되게 이해를 못해 여자들 길 잘 못 찾아오면 이해를 못하게. 네,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공감 감각이 훨씬 떨어져요. 어디쯤이야? 가고 있으니까. 여자들이 훨씬 떨어지는구나. 자, 재성이라는 거는 일간이 다루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재성을 구분을 좀 해볼게요. 재성을 이렇게 음양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제와 편제로 나눴어요. 정제는 발을 정자에다가 재물제자를 써서 정제. 편제는 치우칠 편자를 써서 편제. 이렇게 정편으로 나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정제편제, 정관편관,
정인, 편인. 이렇게 세 가지의 이 집성들은 정편으로 나뉘어요. 정편으로 나뉘는데 정편으로 나뉘는 거는 어떤 규칙이 있냐면 일간 기준, 음량이 다르면 정제, 일간 기준, 음량이 같으면 편. 예를 들어서 간목이다. 간목한테 정제는 온갖 토들이겠지만 음량이 다르면 정. 이렇게 기토가 옆에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은 간목 기준 정제라니까 목극토 하자. 목극토 하니까 목이 극을 하는 것이 만약에 내가 간목일간이라고 해봐. 목이 극을 하는 것이 재성이다. 그러니까 목극토 하니까 온갖 토들은 다 재성이 되는데 정제라는 건 음량이 다르면 정제다. 간목은 양목, 기토는 음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지로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로도 축토, 미토 이런 게 오면 정제가 돼요. 이해하셨죠? 다른 걸로 해볼까요? 음량이 다르면 무조건 정제. 아니죠. 다르면 그러니까 음량이 같으면 편제. 그러면은 무토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일간이 무토래요. 그러면 무토 기준에서 극을 하는 글자는 토극수 하니까 수가 뭐든지 다 재성이 돼요. 온갖 수들이 다 재성이 되는데 무토 기준에서 개수가 만약에 있다. 그럼 이건 정제. 왜냐면 얘는 양토죠. 양토. 개수는 개수는 음토죠. 그래서 토극수해서 음토를 극을 하면은 무토 기준 정제. 그러면 지지로는 뭐예요? 자수가 정제. 그래서 한 선생님은 지지로는 자수를 갖고 계시고 청간으로는 개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정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확실한 정제다. 잠깐 지지로는 음이고 내가 무토인데 지지로는 무토 기준이에요. 극하는 거는 수가 전부 다 재성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개수는 음이니까 음이니까 정제. 왜냐면 나는 양이니까. 제가 월지가 자니까. 그리고 월지가 자니까 자는 무조건 정제가 되고. 만약에 본인한테 편제가 만약 운에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임수가 들어온다. 그럼 편제. 내가 그래서 이게 뭐지? 시지에서 해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편제. 그래도 월지가 더 중요한 성분이라 정제격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정제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기토 기준으로. 기토 기준에도 마찬가지. 온갖 수들은 전부 재성이에요. 그러면 기토 기준에서 임수를 봤다. 그럼 음량이 다르잖아요. 그럼 정제죠. 그렇죠? 기토 기준에서 개수를 봤다. 그러면은 음량이 같으니까 편제죠.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해수를 봤다 그러면은 정제. 자수를 봤다 그러면 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량이 다르면 정. 음량이 같으면 편. 우리 문주서 쌤은 병화다. 병화가 극하는 거는 뭘까요? 화, 극, 금. 온갖 금이랑 금은 다 정제예요. 병화 일간일 때. 그러면 병화 기준 경금이 있겠고 신금이 있겠죠. 천간으로. 지지로는 유금이 있겠고 이런 신금이 있겠죠.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음량이 같으니까 편제. 신금이 얘랑 정제. 얘는 정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지로 보면 신금 다 해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은 막 혼동되고 헷갈려도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다 공식 같은 거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공식 같은 거. 자, 그렇습니다. 그럼 정제를 보자고요. 정제. 내가 명예 정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떤 성향인 거냐? 꼼꼼하다. 꼼꼼하다. 꼼꼼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정제라는 거는 소유의 개념이에요. 소유. 내 거의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정제의 마인드는 일단 수호하는 거가 1차 목표예요. 지키는 것. 지키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고요. 최소한의 위험만 감수해요. 퍼센테이지로 딱 따져가가지고 내가 이거 이상은 내가 손실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떤 투자도 하지 않아요. 리스크 큰 거는 절대 안 해. 리스크 큰 건 안 하고 그거 안 해서만 안 해. 정말 돌다리 두들기면서 더블 체크 막 하는 것이 정제다. 왜냐면 소유의 개념이니까. 때꼰대.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 팔을 이렇게 모아서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정제의 마인드예요. 노화를 절대 벗어나면 일단 지키는데 더 들어왔어 뭐가? 그럼 또 그것도 지켜야 돼. 난 없었던 게 들어왔어. 내 거가 돼버렸어. 그것도 지켜야 돼. 들어왔으니까 일단 너 내 거 됐으니까. 한번 들어오면 나가는 게 없네. 들어오면 안 나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편제를 얘기할 때 그 현재가 이 재물의 이게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돈이 더 많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이건 돈의 크기, 어떤 X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는 위험을 감수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 대비 50 넘어서 60 넘어서 누가 더 부자해 그러면 정제가 부자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거부가 될 확률은 여기가 더 높겠죠. 그럼 쪽박이든 대박이든 되는 것이 현재라는 것이죠. 반반이겠네. 올빵이구나. 자, 정제는 그런 겁니다. 정제는 아낀다. 정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를 샀어요. 그러면 엄청 아껴요. 막 호호 불어서 막 닦고 이거는 기계세차 절대 안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베이비니까 내 손으로 닦아야 되는데. 물건도 그렇게 싸요. 물건도. 참 좋은 성분이죠. 좀 변했네. 워낙 그런 정제는 아닌데. 편제랑 섞여가지고 혼탁해졌어. 왜냐면 지지에 자수해수 다 있거든. 이거를 재성혼잡이라고 합니다. 주말에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재성혼잡이요? 재성혼잡. 인성혼잡, 재성혼잡, 식상혼잡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혼잡하는 놈이네 내가. 그러니까 저분은 위험을 어느 정도는 감수하겠네요. 혼잡이 돼 있어서. 자, 꼼꼼하다, 소유한다, 아낀다, 지킨다, 뭐 이런 거죠, 정제. 근데 잠깐 질문 하나. 그러면 아까 저 같은 경우는 네. 월간의 정제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뭐지? 시간에 아니에요. 다시요. 월지의 정제가 있으시고요. 월지의 정제, 시간의 다 정제. 외우셨어.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 언급한 게 이 양반은 정제와 편제가 혼잡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그러니까 이 시간이 미치는 영향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충 이제 풀이를 할 때 풀이를 할 기준이 때 뭐 자월에 무오일주가 여기에 개수가 나와 있고 개수는 해수를 달고 있어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주치. 이렇게 생기셨는데 여기서 이 자수에서 나온 게 개수예요. 이건 이제 지장간을 제가 이제 2부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가 여기로 나왔어요. 이거를 본기 투출이라고 해요. 여기에 본기라는 건 이제 원래 이 자수의 원래 기운이 여기 식 안에 투출했다, 나왔다. 그래서 이걸 격으로도 본다. 그게 정제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수 밑에 있어요. 해수를 깔고 있어요. 개수가. 그래서 지지로만 봤을 때는 재성혼잡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제도 있고 편제도 있고. 그런데 한 선생님 보세요. 근묘화실이라는 거를 제가 간단하게 넣어놨는데 네. 시간의 흐름으로 보셔도 된다. 시간의 흐름. 그러면 이게 뭐 이제 유년기, 뭐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노년기를 45세 이후로 봤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 60으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말년으로 갈수록 편제 성향이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되고 또 우리는 이렇게 연월과 일시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연월이라는 거는 내가 속한 환경이에요. 나의 환경, 연월이라는 건. 그래서 이거는 부모 형제군이잖아요. 월은. 네. 이거는 조상 국가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 조상 국가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맞죠? 조상, 내 거네. 부모? 네? 화하고 아니 실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상만이에요? 조상 부모예요? 이게 부모 형제 궁이다. 궁성으로는 이제 나중에 할 건데, 태어난 예, 부모 형제를 의미하는 자리가 월주다. 네. 그리고 조상 국가 이렇게 좀 전생 막 이렇게 내가 잘 모르는 분야. 그게 월이 연이에요. 연이라고. 내가 태어난. 뭐 조부모 이렇게도 돼요. 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월이라는 거는 환경의 요소, 주어진 환경이란 뜻이에요. 내가 사는 사회 환경이란 뜻이에요. 연월이라는 건. 이해하셨죠? 그리고 일시라는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개인성. 그래서 크게 분류했을 때 연월을 사회성, 일시를 개인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나와 내 배우자, 나의 가족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한 그런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사회적으로는 정제를 쓰시는 분인데 월지니까 한성진이라는 사람을 사회에서는 이런 자수성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죠. 본인은 이 글자를 사회적으로 쓰는데 나의 개인 성향은 여기를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해수를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당연히 맞죠. 그리고 앞으로는 편제를 쓰려고 할 것이다. 그거를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앞으로는 편제를 쓰려고 할 것이다. 네. 그 편제가 개인성이니까 그게 나한테 편한 사람이니까. 네. 먹고 그래도 살라고 정제는 썼는데. 네. 네, 그러니까 하수연은 딴 데 싸줘. 아니 하수연이 아니라. 예, 닥치겠습니다. 친구분이시니까 내가. 이거 동영상 보는 사람은 저 분위기 대단한데 막 이래요. 자, 편제는 아까 이게 정제가 소유라 그랬잖아요. 네. 편제는 공유예요. 공유마인드예요. 이건 기가 막혀요. 이게 천간에 편제가 떠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편제라는 게 지지에만 있으면 이제 감춰진 내면의 세계라서 이제 잘 드러나질 않는데 편제가 이렇게 천간에 떠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심리가 공유다. 공유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이렇게 두루두루 같이 소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언니 맛집을 찾았어. 기가 막혀. 막 동네방네 얘기하는 거야. 거기 꼭 가봐. 진짜 맛있어. 근데 정제는 아이씨 나만 가야지.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그리고 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편제한테 이거
이거 지금 우량주 될 거다. 지금 저평가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도 사면서 막 동네방네 얘기하는 거야. 너도 사. 너도 벌고 나도 벌고 같이 그런 벌자. 이제 만들고 같이 공유 벌자. 마인드가 있다. 그래서 편제라는 거는 확장성의 마인드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제는 이거 지금 들어온 것까지 지키는 게 정제다. 그럼 편제는 벌써 시야가 뒤로 가 있어요. 밖을 향해 있어요. 시야가 밖을 향해 있어요. 지키는 거는 그냥 있는 거니까 몰라. 그래서 얘네들을 사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 너도 돈 벌어. 너 왜 가만히 있어? 이거를 투자해서 다시 확장하려고 하는 심리가 현재의 마인드예요. 그리고 혼나봤건 아니 뭐 해놨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았는데 왜 했냐고. 그거 주식을 한번 하고 혼나고 만약에 간접 이해해서 하지 말라잖아요. 막 그런 거예요. 왜 안 하기가 힘들죠. 네, 펴고 가서 얘기 들으면 꼭 하고 와. 그러니까 왜 했냐고 또 그러는 거죠. 이 편제가 상관이랑 버무려지거나 이 편제가 뭐 그 평관 같은 걸로 돼 있으면 더 그래요. 그러니까 혼나. 더 심해요. 그러니까 사주는 정말 심리가 중요해요. 심리. 그런 심리를 타고났다는 거예요. 마치 본능처럼 그걸 어떻게 제어하고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배우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 꼴이 이런데 의지 개입을 좀 해서 단점을 보완해보자. 의지 개입하는 게 정말 살점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럽거든요. 나는 그걸 안 타고났으니까. 그런데 그걸 돛닦는 마음으로 하면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편해지는 그 딜레마에서. 마음이. 현재는 즐거움을 추구한다. 무슨 얘기냐면 정제는 매일매일 가는 직장이 지겨워도 의무관에 가요. 월급 주니까. 정제를 주니까 나한테. 정제는 월급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정제를 주니까 그냥 싫어도 가는 게 정제예요. 그런데 현재 성향은 뭐냐면요. 같은 직장이라도 내가 즐겁게 할 수 없으면 안 가요. 왜 저래 저게? 그러면 학교 직장에 이직수가 많은 거잖아. 그렇죠. 이직률이 높은. 네, 그래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 안에는 유흥의 코드도 있어요. 그래서 편제가 막 발달되어 있는 아들이다, 애가 있다 그러면은 걔는 게임 같은 거 엄청 좋아해요. 그 아이들한테는 그 게임으로서 얻어내는 결과가 재선으로 본단 말이죠. 근데 현재로 돼 있어 그러면은 재밌으면은 막 밤새서 내가 막 이 몸이 너무 피곤해서 눈이 시뻘겋게 돼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현재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연애를 해도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연애를 한다. 정제랑 편제가 연애를 한다. 그러면은 정제는 일단 딱 내 거가 되면은 이제 아껴주면서 그냥 꾸준히 아껴주는 거예요. 정제 내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남편이다 만약에 정제를 가진 남편은 와이프한테 꾸준히 잘해줘요. 그냥 내 거니까 지켜야 되니까 어디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편제는 이런 코드가 없으면 못해요 그걸. 그래서 편제 가진 남자가 여자가 가꾸지 않고 매력이 없어 보이면 마음이 식어요. 바람 피겠네요. 그거는 말아서 하고 그건 난 모르겠고. 의리 덕목은 어디에? 의리의 덕목은 정제에 가깝죠. 그러니까. 지켜야 되니까. 이거는 의리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내 거 도망가면 안 되니까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성향상. 네, 성향상. 아니 나는 의리도 있어요. 의리. 그러면 뭐 편제겠네. 근데 이제 이 성향이 정제 성향에서 편제 성향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하시려 위해서 이렇게 순서가 있게 되니까. 잠깐만, 근데 요거 하나 이게 이 천간이 네, 보이는 거라고 그랬나? 네, 천간이 그렇죠. 드러난 것. 드러난 거죠. 네. 지지가 보이지 않는 것. 네. 그러나 지지는 모든 천간 글자의 뿌리가 됩니다.
제가 이제 2부에서 이제 지장간 할 건데 자하고 개가 자가 개 아까 예, 나왔던 자가 네. 이렇게 나와서 개가 개가 됐다고 됐다고 이렇게 한 것처럼 네. 네. 본 공기가 도출했다. 저게 신기하더라고. 저 속에 다 숨어있다. 그러니까 청간 지진은 사실 끊임없이 소통을 해요. 끊임없이. 깜깜 울지 않는다. 같이 항상 응거하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정제가 연애할 때는 뭐 조금 지킬 건 지켜가면서 이렇게 상대가 기분 나쁜 거 안 하고 막 이런다는데 편지에는 뭐 이렇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막 장난도 엄청 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애들이 하는 얘기 20대 애들. 그래서 좀 현재의 그 개념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세요. 네. 더 했다가는 잘 이렇게 되면 뭐 정제가 간을 볼 때 어떻고 뭐 현재가 뭐 식사는 보면 어떻고 막 이렇게까지 가야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제가 연결 지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한 가지 글자만 갖고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가 뭐랑 연관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버무려 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편제를 만났냐, 상관이 관을 만났냐, 상관이 인성을 만났냐, 어떻게 근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제가 드린 이 말씀은 불변이에요. 지금 이제 식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재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그래서 어떤 글자를 만나면 그 성향이 더 극대화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글자를 만나면 그 성향이 조금 위축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은 관성을 하고 지장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관성과 관성. 식성은 이렇게 별성자를 써요. 이제 관성이다. 그러면 관은 여기에 있죠. 관성이다. 관성이라는 건 일간을 극한대요. 일간을 극한다. 그게 에너지에 관계에 있다. 일간을 극한다는 건 뭐예요? 일간이 그 세력 보호 안에 있다고 말해도 되고, 그 세력 안에서 순종한다는 뜻도 돼요. 관이라는 건. 자, 관성을 그냥 우리가 액면 그대로 얘기를 해봅시다. 관이라는 건 수능하는 외부 조건. 수능하는, 누가 수능해요? 일간이. 일간은 수능하는 외부 조건이다. 그러면은 규칙이 관이겠죠? 그러면은 법률, 또는 뭐 그러니까 외부 조건에 순응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내가 관이 있다 그러면은 네. 그게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규칙이고 법이고 국가다. 그리고 뭐 회사, 상사, 사장님, 회장님 이거 다 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대드는 성분도 있는데 대드는 성분도 있는데 일단 내가 순응하고 보는 거죠. 그런 성분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관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좋은 사주에서 제외됐어요. 전통적인 통변법에는. 왜냐하면 전통적인 통변은 이 사람이 벼슬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거든요. 녹을 먹어야지. 나라님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다 신하잖아요. 수능이 아니라 반응이네. 반응. 그것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편협된 그 옛날 사주관이잖아. 반응. 그렇죠. 모든 게 그렇죠. 선생님 혹시 상관 있으신가? 저는 상관이죠. 상관이에요. 쉽지 않아요. 아직 모르셨어요? 얘기하는 거 보면 자, 이런 리액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리액션 지금 얘기했는데 상관이 리액션 최고예요. 상관만큼 리액션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다. 관이라는 건 규칙이고 법이고 법률, 그러니까 우리 뭐 그 법조항들 다 우리를 통제하잖아요. 그것이 다 관이에요. 우리는 저 앞에서는 수동에 회사 상사 뭐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나 뭐 선생님도 다 관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부모 선생님도 관이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아이들이 다 무관이라서 제가 참 힘듭니다. 미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거고 관성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명예를 얻는다도 돼요. 명예. 그리고 울타리의 개념도 돼요. 관에서 책임져 주는 거. 우리가 교통사고를 났는데 내가 과실이 아니고 제가 과실이다 그러면 나라법으로 과실 책임이 있는 사람이 네가 이 차를 수리를 해주고 차를 운행할 수 없는 시간 동안 대여를 해주고 이렇게 그거 법이잖아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다. 관의 보호를 받는다. 보호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관입니다. 것들이 다 관인데 제가 글씨를 좀 작게 쓰면은 여기 이어서 쓸 수 있었겠죠? 그냥 쓸게요. 여기다가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대요. 자, 이렇게 나뉘어요. 제가 아까 정편으로 나뉘는 거는 음량이 다르면 정, 음량이 같으면 편. 자, 또 오늘은 그러면 기토 먼저. 오늘은 아니라 지금은 기토가 관을 받는데 정관을 받대. 그러면 기토에게는 어떠한 성분이 관이겠느냐. 일간이 기토래. 일간이 기토야. 그러면은 기토를 극하는 게 목이겠죠. 목극토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토, 무토 기준에서는 온갖 목들이 전부 관성이 됩니다. 목극토하니까 나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한테 뿌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목들이. 그래서 그걸 관으로 봐요. 그러면 기토한테 정관은 뭘까요? 음량이 달라야 되죠. 정관이 되려면. 그러면 간목이 정관이 되겠네요. 기토한테. 네, 맞죠? 네. 그리고 지지로는 인목이 정관이 되겠네요. 그렇죠? 기토한테는. 그리고 무토한테는 정관이 기토가 되고, 뭐 하자는 지금 플레이야. 정관이 을목이 되고, 그쵸? 네. 간목은 이제 편관이 되겠죠? 무토한테는. 무토님 이해하셨죠? 을목이 정관입니다. 네, 본인한테. 그리고 지지로는 묘목이 정관이 되고, 인목이 편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토국수가 아니라 목극토. 아, 목극토예요. 병화일간인 우리 문주쌤의 경우에는 병화일간이다 그러면 화가 일간이면 화를 극하는 거는 수국화, 그렇죠? 그러면은 병화일간인 문주쌤의 경우에는 온갖 수들이 다 관이 됩니다. 네, 온갖 수들이 관이 돼요. 그러면 임계수가 관인데 임수는 편관, 계수는 정관. 지지로는 자수는 정관, 해수는 편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첫날 하는 얘기라 이거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게 관들이에요. 일간별로 관을 나타내는 오행은 다 달리 작용해요. 정관을 얘기할게요. 좀 더 안전빵으로 지켜주는 것은 뭘까요? 울타리 개념으로 봤을 때 좀 더 나를 안전빵으로 지켜주는 건 정관이에요. 국법에 가까운 것이 정관이에요. 국법, 법률, 법조항들 그런 것들에 가까운 것이 정관이에요.
발을 정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을 했어. 찍혔네. 딱지가 날라왔어. 그런데 벌금을 3만 원을 언제까지 내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옆에 또 뭐라고 설명이 돼 있냐면 이 시기가 지나서 내면 과태료가 이만큼 붙습니다. 순차성이 있어요. 정관은. 네, 정관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차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거지를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간이 이 정관을 이해만 한다면 잘 다룰 수 있겠네요. 일간이. 그렇잖아요. 뭐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니까. 그것이 정관이에요. 발을 정자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법이 잘못되는데도 개기지 않고. 그게 상관이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상관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정관이 잘못된 거를 보겠다는 게 상관이에요. 자, 이 상관이요 관을 극을 요 그러니까 식상은요 관을 극한다. 식상은 어떤 식신만이 관을 다룰 수 있어요. 식상이 관을 다룬다는 건 어떤 거냐면 너 관인 건 알겠는데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볼게 라는 것이 식상인데 그 중에서도 상관이 그래요. 자, 한문으로 써볼게요. 우리 식신상관이 다른 건 막 정편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는데 얘는 이름이 되게 이상하죠. 같은 성분이라면서 어떤 이름은 식신이고 어떤 이름은 상관이야. 식신이라는 거는 먹을 식자에다가 이런 식 이게 식신이 이렇게 써요. 상관은 삼천의 상자예요. 이렇게 써요. 관을 상천한다 개념을 쓰거든요. 상관은요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 시스템이 잘못된 게 다 보여요. 지금 이제 무너졌어 이제 무너졌어. 상관의 눈으로는 우리 그 회장님이 잘못 정치하는 거, 그 밑에 부사장들 막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마인드로 리드하는 거, 리더십 이상한 거, 또 공장 시스템이 잘못된 거, 이런 게 상관의 눈에는 다 보여요. 그래서 상관은 논리적으로 그거를 파헤쳐요. 그래서 막 리스트를 만들어요. 너 이거 1번 이거 잘못됐고 2번 3번 이거 다 잘못됐거든? 고쳐야 돼. 막 이렇게 되는 게 상관. 그래서 말이 있어요. 상관 견관. 상관이 여기 있네. 상관이 정관을 보는 것을 상관 견관이라고 해요. 평관 보는 거는 경관. 그거는 평관은 아니에요. 평관은 식신이 봐야 약간 이런 기질이 나오죠. 식신 제사를 해야. 상관 경관. 상관이 정관을 극한다. 네. 정해진 규범에 대항한다. 그러면 소송하실 수 있는데 뭐 잘못해서 근데 제가 정제잖아요. 정제. 세상은 또 못 돼. 아닌가? 나중에 얘기합시다.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합시다. 될지 말지. 되실 수도 있죠. 저번에 다시 관리자로 하시려고 업종이 잘못됐어. 아니 선생님 어떻게 갑자기 스치고 지나갔어요. 우리 그러니까. 업종이. 술 드실 때 막 잘못한 거 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부회장 된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권 부회장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회장님이 그렇게 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때 제가 이제 제 잘못이죠. 큰 회사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글씨 안 좋아. 그런 얘기하면 저 새끼 막. 근데 오너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을 그래 저 사람 키워야 되겠다는 분도 계시고 한 분은 저놈은 너무 기어오르니까 아웃이야. 그렇죠. 정확히 말씀하셨고요. 저는 월급 적게 줘도 제 말하고 좀 통하면 저는 회사 다니는 거. 옛날에 임금이 그 성군인지 폭군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상관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릇이 큰 성군이 되는 거고 상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폭군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맞아요. 연산군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영조, 정조 이렇게 조금 이름이 뭐 세종 뭐 이렇게 알려진 사람은
상관짓을 해도 그를 아꼈다고. 왜냐하면 너는 충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관이 결국은 이 나라를 발전시켰다라고 봐도 돼요. 옛날에 닭장차 타고 막 끌려가는 애들 다 상관이에요. 그치. 바른 말을 쓰니까. 이거지로 간 거야. 근데 말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잘된 분이 진짜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잖아. 계시더라고요. 있어요. 네. 네가 몸살이었으면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회사를 아끼는 마음에 충심으로 했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비겁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일간이 비겁을 쓰면은 그런 마인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진짜 고문으로도 남아 계시고 80, 70%까지 가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정관하다가 상관으로 빠졌는데 자, 정관이라는 거는 순차성 그리고 정해진 규칙이고 또 정관이라는 거는 일간이 컨트롤 가능해요. 왜냐면은 이런 게 있으니까 순리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에 다녀요. 정관이고요. 저는 공무원이에요. 주민센터에서 일해요. 그거 다 정관이에요. 알겠죠? 정관의 개념. 그냥 이렇게 관이 기틀이 분명하고 순리적이고 순차적이고. 저는 삼성전자에 사원으로 입사해서 4년 만에 대리를 달았고 5년 만에 과장이 됐고 사장이 됐고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게 정관성이에요. 그 순서를 거스르지 않아요. 단계. 맞아요. 자, 편관을 봅시다. 우리는 편관을 관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편관의 다른 이름은 칠살이에요. 칠살. 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나? 하여튼 칠살이라는 거는 어쨌든 죽일 살자를 씁니다. 그래서 왜 칠살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편관이 칠살인데 그 간목이 이렇게 있어요. 천간에 갑을, 병정, 기, 경, 신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간목 기준에 1, 2, 3, 4, 5, 6, 7 이게 편관이에요. 병이. 아까 제가 각 일간별로 그 관살에 대해서 정관 편관을 합쳐서 관살이라고 하거든요. 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무토 기준에서 그 모든 목들은 다 관입니다. 무기토 기준에서 병한테 관은 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간목 기준의 관살은 모든 금들이거든요. 금극목하니까. 무슨 뜻이냐면 목이 계속 자라면 안 되니까 금이 개입해서 가지치기 하는 게 그게 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경금이 편관이란 말이에요. 간목 기준에서. 근데 그거를 칠살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다고 해서 칠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을목 기준은 뭐예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신금이 칠살이 돼요. 이게 이제 명식을 이렇게 명명한 그 개념이에요. 명명한 그 근거예요. 이거는 뭐 알아두시면 되니까. 그래서 편관도 관이에요. 편관이 잘 되어 있으면 관의 역할을 톡톡히 하죠. 근데 편관은 정관과 다르다. 편관은 순차적이지 않고요. 갑작스럽고 급작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일간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편관이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 응급실 간호사예요. 응급실 간호사. 그럼 벌써 그 직업 안에 편관을 쓰겠구나라는 게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관을 쓴다는 거는 제가 아까 저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이렇게 승진했어요가 정관을 쓰는 거고 편관이라는 거는 일 자체가 이미 벌써
갑작스럽고 급작스럽고 이렇게 뭔가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해야 되고 이런 직업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위험수당이 들어있는 일들 있죠. 예를 들어서 스튜어디스 이런 것도 위험수당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거는 다 평관의 성분이에요. 평관의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일해요. 그러면은 정관성이 있는데 내가 제3금융에서 일해요. 말하자면 사채 그건 평관의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관의 영역 중에 대표되는 게 군검경이거든요. 사실은 군검경 의료까지 군검경의까지 평관의 영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눠요. 군인 검찰 이런 거예요? 네, 군검경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병이 또는 뭐 하사가 도둑질을 했대. 많이 뭐 무기를 빼돌렸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법정에 세우는 게 아니라 군법에서 해결하죠. 군법에 해부하잖아요. 그 평관성이라는 거 이게. 그들만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폭이야. 조폭의 조직원이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상관짓을 했어. 그래가지고 보스가 불러서 막 했어? 막 이렇게 말하면 되고 하여튼 그랬어. 벌을 줬어. 그러면은 그거 생각났어. 그러니까 손가락. 그게 평관이에요. 평관이에요. 네가 들어올 때 네 맘대로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나갈 때는 하나 주고 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평관의 법이다.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평관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일반 사람이 조폭이 아니더라도 뭐 그런 무시무시한 게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이 평관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제가 스튜어디스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뭐 세무공무원 같은 것도 가능해요. 막 38기동대 때 급작스럽잖아요. 뭐 전화해서 제가 뭐 오늘 오후 2시에 갈게요. 이거 아니잖아요. 바로 들이닥치잖아요. 박스 들고. 그런 것이 평관성이고 내가 응급실 간호사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든 환자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늘 항상 응급상황이잖아요. 개인 병원 간호사와 응급실 간호사.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 병원에서 그냥 이렇게 카운터에서 뭐 주민번호를 쓰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건 정관성이고요. 막 벌써 막 팔 하나 잘린 사람,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들을 다뤄야 되는 거는 평관성이다. 그래서 이 살을 쓸 때 이 살을 그 제화하는 이 살을 해결하는 글자까지 있잖아요. 주로 이제 이런 데 있거든요. 이런 데. 이 살을 내가 순화시킬 수 있거나 이 살에 대항할 수 있는 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살을 쓰는 그 명이 훨씬 비격이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병약론이라고 하는데 병도 있고 약도 있는 거야. 이건 병이거든요. 그런데 약도 있어. 그러면은 공을 세우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외과 의사인데 맨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환자, 뭐 추락한 사람, 뭐 별의별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데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인자가 있어. 내가 의사 면허증이 있는데 그게 알아주는 글자고 내가 수술의로서 집도의로서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고 막 실력도 갖췄고 막 그러면 그게 이 평관에 대항하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식상이 될 수도 있고 인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식상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찾아내고 막 빼내고 꼬매고 하는 기술이 대단히 뛰어난 거죠. 기술이니까. 근데 그것이 인성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학문의 깊이로 이런 환자는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순서로 치료를 해야 돼라는 학문적인 깊이로 그렇게 두 가지로 대항을 하는 것이 이 7살에 대한 대항이거든요. 그것이 다 잘 돼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비격이 되는 거예요. 이국종 그런 분들은 해결을 하잖아요. 모든 시스템에 거기다 갖춰졌다고 봐야 돼. 그렇게 이제
예, 이제 정관이 이렇게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관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평범한 삶을 살 확률이 높다. 이건 좋고 나쁜 거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보편적이고 대중적이라고. 나 우리 아들을 내가 잠깐 봤는데 네. 우리 쌤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네. 뭐 선생 교육잡기가 보인다고 했는데 네. 진짜 보니까 우리 아들이 편관이 아예 없네. 아, 평관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고요. 아니 암을 갖는 거 아니에요? 네, 평관이 평관이 아, 편관이 잘 없어요? 일단은 평관은 있잖아요. 자, 쉽게 표현하면 어려움이 먼저 와요. 편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이 평관이에요. 그래서 월지가 평관이잖아요. 그럼 일단 태어났더니 어려워요. 힘든 상황이에요. 저희 아들은 밀주에 있네. 밀주에. 선생님 저는 연지에 있는데 이 기운이 살면서 평생 조금씩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이게 토국수가 딱 되면 가장 좋은 거죠. 토국수가 딱 되면. 네. 토국수가 안 되죠, 잘. 왜냐면은 얘도 스토고 얘도 스토다 보니까 토국수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게 경계를 좀 엄나든다. 섞이는. 그렇죠. 경계를 딱 부분 이 토국수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건 술토예요. 미토도 좋죠. 그러니까 조토만이 이 해수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럼 이런 기운은 제 평생. 그러니까 이게 경계를 잘 지어야 한다는 의지개입을 하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내 탓이거든요. 그렇죠. 남 탓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평관을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특진 같은 거 하는 게 오히려 평관이에요. 특징이요? 특진 같은 거 하는 게 특진 시켜주는 거. 뭐 MB가 현대에서 일할 때 45살에 현대건설 사장이 됐대나? 네, 37. 37이에요? 35이에요? 하여튼 특징이요. 그게 살이에요. 그러니까 뭐 딱 이렇게 본 거죠. 보스가 오너가 딱 그걸 본 거죠. 쟤는 과장을 시켰더니 부장 일을 하고 있고 부장을 시켰더니 상무 일을 하고 있네. 본 거죠. 그 틀을. 그게 이제 이런 글자가 어느 정도 이런 글자에 의해서 재활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 나이에 깜빵은 가면 안 되는데 깜빵 가는 것도 평관이네. 그렇죠. 일찍. 그게 이제 운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글자들 상관이라는 글자들이 이제 조금 흉신에 속하는데 이런 글자들이 중중하게 있을수록 인생에 기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은 길신. 제가 지난 시간에 길신, 흉신 말씀드렸나? 길신은 식재관이. 길신은 식신, 재성이라고 하는 건 정제, 편제 다 들어가요. 식신, 재성, 정관, 정인. 이게 길신이에요. 길신이라는 거는 순탄함, 평탄함, 그리고 뭐 도움을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흉신이라는 건 근데 참 이렇게 말을 붙인 것도 참 그래요. 옛날에는 어쨌든 산업공상밖에 없었고 지금같이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인생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기신 흉신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뭐 갑자기 들이닥쳐서 뭐 곤장 100대 때리면 뭐 그렇잖아요. 그 나라님 마음이고 그 나라 그 현관 마음이겠지. 그래서 길씨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흉씨는 살상효인이라 그래서 살을 먼저 써요. 평관, 상관, 편인, 양인, 겁재인데 겁재 중에 양인 겁재라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흉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자들은
병으로 인식이 되는데 사주 내에서 근데 그것이 잘 재화됐다. 약으로. 병도 있고 약도 있다. 그러면 오히려 흉신격들이 더 발복하고 더 비격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참 대단하다. 카리스마 있고 어떻게 저런 재물을 일궜고 어떤 저런 회사를 만들었고 뭐 저런 명예를 얻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 평탄한 사람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이 평탄하지 않았다고요.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 이병철 회장 같은 사람 또는 뭐 지금 뭐 롯데도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정말 어떤 한 큰 업적을 이뤘다라고 보는 그 사람들이 인격이 어떻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어마어마한 환란을 겪으면서 그 자리까지 왔다는 거죠. 그게 흉신의 그거예요. 흉신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극복했을 때, 그거를 극복하는 인자들이 있을 때 어떤 방법인지 사주마다 다르겠지만 그랬을 때 훨씬 더 귀를 이루고 뭐 부를 이룬다라는 거죠. 그 선생님 그래서 정주영 씨나 이런 사람 사주를 한번 봤어요? 전 다 봤죠. 봤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딱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위인전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고생을 해라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하다가 하면 된다. 근데 그분들은 지금 보면은 뭐 연주나 월주에 그런 게 있어요. 고생이 다 원래 사주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쥐고 사주대로 살았네. 굳이 뭐 노력한 것도 아니고. 뭐 타고나서도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쾌하지 않아요? 사주를 알면. 그러니까. 병약론 제가 말씀드린 거 병도 있고 약도 있다라는 건 뭐냐면 어려움도 주어지고 내가 그 극복할 수 있는 인자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딱 맞아요. 어려움도 주어지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나의 기질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어렵고 하나도 다. 뜬금없는 소리지만 종교적인 얘기지만 왜 하나님이 사랑을 얘기하셨는지 알겠다. 다른 참 여러 가지 것들은 사주에 의해서 타고난 어떤 겪고 있던 건데 그런 덕목에 대한 의지 이런 거를 띄워두고 나는 명리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자라는 게 일단 뭐냐면 내가 이러한 인연들을 만났는데 그 인연이 딱 액면으로 봤을 때는 나한테 피해만 주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왜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억울하게 저 사람한테 끌려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끊어내자. 저 요즘 이혼 상담 엄청 많이 하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주를 들어가 봤을 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인과관계도 보이고 그럼 지금 끊어낸다고 해서 이게 끝일까요? 끝일까요? 라고 물으면 물론 아니겠죠 라는 얘기도 해요. 애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대략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왜냐면 다 내 탓이거든. 내 탓인 건 하나도 없잖아. 남의 탓이 맞아요. 근데 다 내 탓인데 내가 그걸 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명리를 배우게 되면 내 탓이라는 거가 인지가 팍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의제 개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승질이 막 여기서 막 몰려오는데 누르게 되는 힘이 생겨요. 3초면 잊어버려요. 내 탓이 해당 3초면 잊어버려요. 아니 그 기본하고 똑같네요. 네? 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예요. 네, 제 인성이에요 사실. 바꿀 수 있는 네. 것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편관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한테 졌어. 근데 박근혜 네. 사직 같은 경우에 저런 게 많을까요, 선생님? 네. 그런 아예 깔고 있어요. 편관. 편관. 네. 무인일주거든요. 전 다들 대통령을 가방에 갖다 놓고 이 나라는 진짜. 뭐가 재밌는 데 있겠지만 미국 대통령이 재밌다. 자, 우리 잠깐 5분만 쉬고 네. 2부에 지장